여자만 빼고 다 분석해드리는 경제방앗간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경제방앗간이 구독자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박수!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잠깐 이걸 쓰고 해야 돼요. 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2년이 됐는데 중간에 공백기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영상을 자주 올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올린 영상이 딱 80개예요. 80개. 이 정도 개수로 1만 명 모은 건 상당히 빠른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구독자 1만 명이 목표였거든요. 조금 해보고 1만 명 못 모으면 그냥 접을 생각이었는데 여러분이 도와주신 덕분에 비교적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목표는 5만 명인데 역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환율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하락 추세가 끝났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주장했던 게 7월 27일이었습니다. 그 이후 원달러 환율은 60원가량 상승했습니다. 이쯤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유튜브로는 환율 분석을 자주 보여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대본 쓰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영상 한 편 만드는데 대략 7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낮에는 따로 하는 일도 있고요. 하지만 제 블로그 후원자용 글에서는 바로바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영상보다는 글로 쓰는 게 시간이 훨씬 덜 소요되니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막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고점을 찍고 내려온다는 얘기인데 이 추세 전환이 되는 변곡점을 제가 즉각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어디서? 유튜브에서. 블로그 후원자용 글에서는 매일 장이 끝난 다음에 환율 분석을 해드리고 있어요. 따라서 변곡점을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유튜브에서 후원자용 글을 매번 보여드리면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검증하는 이유예요. 요약하자면 제 환율 분석 기준은 블로그 후원자용 글이다. 유튜브로는 한 발 늦을 수밖에 없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환율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데 왜 유튜브에선 안 알려주냐? 왜 조용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환율이 그렇게 움직였다면 저는 이미 후원자용 글에서 짚어드렸을 거예요. 마지막 영상 8월 10일 오전에 올린 영상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과 바뀐 건 없다. 환율 추세는 위쪽이면서 추가 상승 여력 또한 충분하다. 영상을 올린 당일 환율은 고작 0.3원 상승했습니다. 장 마감 후에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마술사의 시장 읽기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이름이고요. 네이버에 치시면 바로 뜹니다. 그리고 후원자용 글은 저에게 후원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 올리고 있는 비공개 글이에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자세히 안내해놨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3원 상승했다. 검은 선과 파란 선은 오늘도 스무스하게 올라갔다. 여기 꼬투리에 주목을 해주세요. 환율 추세는 위쪽이라는 판단.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드리지만 두 개 선 중 어느 하나가 방향을 바꾸기 전까지는 이 의견을 그대로 밀어붙일 생각이다. 그리고 이거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연두색 선은 국내 은행권의 달러 수급이다. 아무나 못 그립니다. 꼬투리에 주목을 해주시면 잘 올라가다가 이날 갑자기 상승세가 완만해졌습니다. 즉 국내 은행권에서 달러 사자 주문이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단 이 연두색 선이 상승세가 둔화됐을 뿐이지 정점을 찍고 내려갔던 건 아니었거든요. 따라서 저는 달러 롱, 달러 추가 상승 의견을 꺾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하루 뒤인 11일 환율은 제 예상대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9원 가까이 상승했고요. 환율이 오르건 말건 필자는 크게 신경 안 쓴다. 제가 후원자용 글에서 매번 드리고 있는 말씀이죠. 오로지 검은 선과 파란 선의 궤적에만 신경 쓴다. 장기 변동성과 단기 변동성 끝이 맹렬하게 올라가고 있고 특히 오늘 꼬투리가 엄청 치솟았다. 답은 금방 나온다. 환율 상승 추세 지속이다. 은행권 수급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루 전까지만 해도 상승폭이 둔화됐었는데 이날 마치 크린토페에 맡겨놓은 와이셔츠 옷깃처럼 반듯하게 펴졌죠. 국내 은행권의 달러 사자 주문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주말을 건너뛰고 이번 주 월요일 환율은 또 올라갔습니다. 파란 선과 검은 선은 무난하게 올라갔다. 환율의 추세는 위쪽이다. 저는요 후원자용 글에 딱 요것만 썼습니다. 나머지 안 보여드리고 이런 거 없어요. 제 환율 분석에 있어서 이 두 개 선이 동시에 올라간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추가 상승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내 은행권의 달러 사자 주문은 이날도 이어졌을까요? 네, 아주 잘 이어졌어요. 하루 전과 비교를 해보자면 이만치가 늘어난 것이죠. 참고로 이 영상이 8월 17일 목요일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올라갈 것 같아요. 따라서 어제 수요일자 분석이 마지막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6원 상승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은 선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루하루 환율 움직임은 틀릴 수 있어도 길게 봤을 땐 환율 방향을 정확하게 짚어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매분마다 체결되는 가격, 거래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려지는 변동성 지표이기 때문이다. 괄호 열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이 데이터를 얻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스마일 마크 땡땡. 검은 선과 파란 선 모두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올라갔으니 필자의 의견은 바뀌는 게 없다. 그나저나 오늘 수급 쪽 상황이 심각한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본물 터졌다 라고 할 수 있겠다. 더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 영상으로 전해드리겠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달러 수급이 어느 정도로 본물 터졌느냐? 이 정도로 엄청나게 치솟았습니다. 온통 달러 사자 주문만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8월 9일 상황과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국내 은행권 수급은요, 상전 벽해급으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강조한 내용이 있었죠. 국내 은행권 수급은 원달러 환율 플레이에 있어서 주연 역할을 한다. 이미 주연이 이렇게 크게 치솟아 버리니까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60원 가까이. 그리고 여기 아래 그려져 있는 빨간 선은 조연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누구다? 역외 투기 세력, 역외 헤지펀드다. 그런데 얘네들마저도 8월 9일 당시와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치솟고 말았죠. 그러면은 지금은 주연, 조연 할 거 없이 온통 달러 사들이고 있으니까 국내 원달러 환율이 걸어갈 길은 자명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거잖아요. 달러 환율이 1340원 넘어서 1350원까지 올라갈 것이냐. 자, 툭 까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제도권 전문가들, 경제 유튜버들 뿐만 아니라 환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초보자들까지도 환율이 이제 막 상승 궤도에 진입을 했다. 계속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점에서 저는 여기 적어놨죠. 급락 가능성을 슬슬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인즉슨 환율 상승을 탐탁치 않게 바라보는 세력이 등장할 확률이 이에 비례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또 환율 상승을 역이용하는 세력이 등장할 확률 또한 높아지고 있어요. 8월 14일 상황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날 수급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후원자 연구에 이렇게 썼어요. 국내 달러 매수세, 연주색선은 무지막지하게 치솟고 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죠? 이건 이상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주목할 점은 역외 매수세, 빨간 선이 의외로 신통치 않다는 것이다. 원래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내려와 버렸죠. 기대와는 달리 일찍 꺾이고 말았는데 이는 역외 세력이 이번 환율 상승 구간을 활용해서 물량 정리,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겉으로만 보기에는 달러 환율이 올라갈 이유가 차고 넘친다. 집중하세요. 중국 경기 침체, 국내 이란 압류 자금 송금이 대표적인데 환율은 절대 다수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셔야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얍삽하게 달러를 처분하고 있는 역외 헤지펀드들이 이를 잘 보여주지 않는가. 반대로 얘기하면 이들의 매도세만 없었다면 달러 환율은 지금보다 더 올라갔을 거라는 얘기다. 다만 주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연주색선, 국내 은행권 수급이기 때문에 환율은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진다. 다시 돌아와서 환율이 내려갈 확률보다는 그래도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마음속에 급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냐 안 두냐, 이게 천지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율이 1350원까지 노크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환율 상승을 탐탁치 않게 바라보는 세력 누굴까요? 당연히 외환 당국이겠죠. 외환 당국은 지금은 일단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소스를 종합을 하고 국내 국외 좀 인맥을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응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요 직전 좀 몇 달 전의 영상에서 외환 당국이 환율이 오를 때 취할 수 있는 액션, 단계별 스텝을 자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죠. 엠바고 걸고 언론 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억대 사람들 모아서 회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후의 수단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국내 은행권의 달러 수급이 치솟는다는 거는 국내 그 이란 압류 자금 그거 송금 수요가 분명히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요 며칠 사이에 그렇게 연주색선이 치솟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외환 당국이 개입을 조금 뒤로 미룬 느낌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대외 이슈 중국하고 미국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외환 당국의 개입이 조금 여의치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런 모든 예상을 깨고 당장 내일이라도 환율이 1340원 언저리를 건드린다면 외환 당국이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외환 당국이 1단계 대응에 나선다? 그러면은 연일 치솟던 국내 은행권 달러 수급은 고점을 찍고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이와 맞물려서 역외 헤지펀드 수급마저도 차익 실현, 매도로 돌아설 겁니다. 주연과 조연이 한마음 한뜻으로 달러를 팔아치우니까 원달러 환율은 급락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급락이 7월 말부터 지금까지 펼쳐졌던 환율 상승 추세를 무너뜨리느냐
안 무너뜨리냐,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여부는 그때 가서 분석을 해봐야지만 알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중들의 이런 생각, 환율이 이제부터 무조건 원웨이로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급락 가능성, 그게 단 10%라 할지라도 마음 한켠 구석 속에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령 환율이 꾸준히 올라갈지라도 이에 태클을 걸려는 세력 아니면 돌발 외부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 급락 가능성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최근 1320원대 후반, 1330원대에서 달러를 매수하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최종 정리,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모든 분석과 의견은 8월 16일 기준이라는 점, 현재 가격 변동성, 파란 선과 검은 선 모두 상승을 하고 있었죠. 거기다가 국내외 수급 또한 달러 매수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보자면 지난번과 바뀐 거는 없습니다. 환율 추세는 여전히 위쪽이고요. 추가 상승 여력 또한 충분하다는 판단이에요. 다만 이에 비례해서 급락 가능성이 점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FX 매매 그리고 수출입 업무하시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 손절 기준을 필수적으로 마련해 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추세는 상승, 이거의 기준은 최초로 환율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게 7월 27일이었거든요. 그때는 환율이 지금보다 마이너스 60원 낮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준으로 지금은 엄청나게 올라와서 설령 당장 내일 환율이 뭐 20원 가까이 빠지더라도 저는 결론적으로 40원 상승을 맞춰낸 셈이 되잖아요. 하지만 환율이 오른다 뭐 여러 전문가들 얘기 듣고 최근에 특히 이번 주 들어서 1,300원, 20원대 위에서 달러를 매수하신 분들은 만약에 당장 내일 환율이 20원 가까이 빠지기라도 한다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리스크 관리에 철저히 나서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환율 분석 유튜브에서는 한 발 느리게 전해드릴 수밖에 없고요. 다음에 환율 분석을 언제 보여드릴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 블로그 후원자용 글에서는 매일매일 분석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지난번 영상에서 강조한 내용이죠. 환율과 코스피 수급 또 삼성전자 수급 비교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막 치솟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수급 또한 점점 외국인들, 큰손들이 팔고 나가고 있다. 따라서 코스피 지수 역시 내려갈 수밖에 없고 원달러 환율과 이런 코스피, 삼전, 수급을 비교해보는 게 중요하다. 이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릴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